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4, 5월이 되면 잎이 나기도 전에 어떠러는 나무에 한방눈이라도 내린 듯 마치 하얀 꽃방망이라도 매달린 듯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면서도 눈부시도록 희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익어가는 봄을 상큼하게 꾸며주는 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양지 바른 산기슭 숲의 가장자리나 바위지대, 공원과 정원, 집 주변과 길가, 논둑이나 밭 옆에서도 밑으로부터 많은 줄기가 나와 덤불을 이루듯이 큰 포기를 만들면서 곱게 1 내지 2m의 작은 키로 자라는 낙엽들기 나무입니다. 제대로 자라면 긴 줄기 위아래로 가지를 펼쳐내어 아치를 그리며 우아한 꽃병 모양을 이루기도 합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건조지보다 다소 습한 곳을 좋아한다는데 거의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도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2년 된 가지로부터 작은 꽃대가 나와 손톱의 반 정도 크기쯤인 3개 내지 6개의 꽃이 우산살이 펼쳐진 모양으로 달립니다. 작은 꽃들이 다닥다닥 모여 핀 모습이 마치 조로 지은 밥, 즉 조반 또는 조밥이 그릇에 수북하게 담긴 것처럼 보였던지 처음에는 조밥나무로 불리다가 조 뒤에 히읗이 덧나게 하여 조팝나무로 쓰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는 좁쌀을 튀겨놓은 것 같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대개의 어원이 그렇듯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조팝나무란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1824년 조선 순조 때의 학자 유희가 엮은 물명고에서 상산이 조밥나무라는 한글 기록이 나오는데 꽃은 콩처럼 가늘고 한 가지에 천송이 꽃이 피니 바라보아 눈이 쌓인 듯하다 하고 묘사하였습니다. 1936년에 나온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조팝을 조밥의 방언이라고 했고 북한도 조팝나무로 불렀다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된 이름인 듯합니다. 조팝나무가 속한 조팝나무 속은 약 80 내지 100개의 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국가표준식물 목록에는 자생식물이 16종, 재배식물이 23종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종이 많은 이유는 이 속의 식물들이 생존과 환경 적응력이 높아 꽃 형태의 변화나 교잡과 환경에 따른 다양한 자연변이의 발생 기회가 많고 여기에 형태적 유사성에 따른 분류학적 혼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조팝나무의 속명 스피라에아는 라틴어 스파이라에서 온 말로 나선 또는 화환을 뜻하며 긴 줄기를 따라 화환처럼 꽃들이 붙어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영어명도 Bridal with Spirea, 즉 신부화환이란 뜻을 가집니다. 종소명 프루니폴리아는 벚나무 속에 잎을 닮은 나무라는 뜻이며 변종명 심프리시프로라는 간단함과 꽃의 합성으로 홀꽃임을 나타냅니다. 겹꽃인 만첩조팝나무로부터 파생된 이름으로 만첩조팝나무의 학명에 홀꽃을 뜻하는 품종명이 추가되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1840년 일본에 머물고 있던 독일 식물학자 시볼트는 자생지 확인이 불가능했던 어떤 겹꽃이 피는 나무를 일본 정원에서 발견하여 스피라에아 프루니폴리아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발표하였는데요. 이후 근 70년이 지난 다음 일본 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이 그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온전한 양송화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 나무가 시볼트가 명명한 원종나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정식 학명으로 등록되었기에 원종이지만 명명 규정상 1909년 만첩조팝나무의 하위 품종으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이름 만첩조팝나무에 해당하는 이 겹꽃을 이엽수성국이라고 하였고 이 꽃에 대비되는 홀꽃인 조팝나무를 이엽수성국 단판변종 또는 단판소엽화라고 했습니다. 마치 실로 술을 넣은 듯한 수술에 국화를 닮은 꽃으로 생각하여 수성국이란 이름이 주어진 듯하며 우리말 이름은 꼬리조팝나무입니다. 수성국은 1753년 린네가 조팝나무 속을 창설하면서 본보기이며 기준이 되는 모식종으로 삼은 수종으로 린네의 제안을 속명에 반영하여 중국은 스피라에아를 수성국 속으로 부릅니다. 일본도 중국처럼 조팝나무가 홀꽃임을 강조하여 일중현화, 즉 히토에노 시즈미 바나라고 했습니다. 일중은 홀꽃을, 현화는 바지락꽃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겹꽃진 만첩조팝나무를 뜻합니다. 속명은 자신들이 조팝나무를 처음 발견했던 일본의 지역명 시모츠케입니다. 조팝나무의 중국명과 일본명이 모두 만첩조팝나무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보여주지요. 1937년 펴낸 조선식물향명집에 수록된 조팝나무의 이름에는 변종으로 된 학명과 목상산이라는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 문헌에서는 조팝나무 뿌리를 상산 또는 목상산 등으로 불렀으며 민간에서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6년 한국 수목도감에서는 홀꽃을 조팝나무로 겹꽃은 꽃잎이 여러 겹이라는 뜻에서 만첩조팝나무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습니다. 조팝나무와 만첩조팝나무는 꽃 모양 외의 모든 형질은 거의 같으므로 같은 종으로 묻기도 합니다. 조팝나무가 수정을 이루고 나면은 역할을 다한 꽃은 10일 내지 15일쯤 지나 시들어 떨어집니다. 만첩조팝나무에서는 암수술이 겹꽃잎의 형태로 변하므로 꽃은 한층 화사하게 보이나 생식 기능은 퇴화되었지요. 그래도 수정을 기다리는 것인지 꽃은 3주 이상으로 오래 피어 있답니다. 1905년 미국 하버드 대학 아놀드 수목원의 잭 교수가 한국 여행 중에 수집했던 씨앗에서 자라난 조팝나무는 120세를 넘긴 지금까지 이 식물원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조팝나무이지만 우리 자생종들이 제대로 정착하기에 앞서 여러 외래종들도 여기저기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팝나무는 하얀색의 꽃이 묵은 가지에서 나와 우산 모양 꽃차례를 이루며 노란 꽃밥을 머리에 얹은 20여 개의 분홍색 수술되는 꽃잎보다 짧습니다. 또 어긋나기로 달린 긴 타원형의 윤이 나는 잎은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촘촘하고 잎의 앞뒷면 모두 털이 없으며 한쪽으로 터지는 쪼꼬투리 열매에도 털이 없습니다. 다른 조팝나무 종류들도 형태적으로 보아 조팝나무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함께 드러냅니다. 조팝나무처럼 우산 모양 꽃차례를 가진 나무 중 산조팝나무는 해까지 끝에 조팝나무보다도 훨씬 많은 15개 내지 20개씩의 꽃이 달리며 특히 이 모양의 은행나무를 닮아서 은행조팝나무라고도 합니다. 가는잎 조팝나무는 2개 내지 5개의 꽃이 달리는데 우산 모양 꽃차례이면서도 이삭 꽃차례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팝나무와는 달리 편평 꽃차례를 가진 종류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참 조팝나무는 수술이 꽃잎보다 2배 정도는 길고 꽃 중앙부가 연홍색을 띠기도 하며 잎 양면엔 모두 털이 없습니다. 또 겹삼방 꽃차례인 좀조팝나무도 꽃 가운데가 연한 홍색이고 잎 뒷면에는 잔털이 보입니다. 공조팝나무는 잎 길이가 너비 2배 이상인 바속골로 위쪽에만 다소 깊은 톱니가 있으며 잎 양면에는 털이 없습니다. 겹꽃이 피는 변종 겹공조팝나무는 오래 피는 겹꽃이라고 불리며 꽃이 매우 아름다워 인기가 높습니다만 공조팝나무에 통합되기도 합니다. 모식종인 꼬리조팝나무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조팝나무 종류 중 유일하게 원뿔 꽃차례를 이루며 꽃의 분홍색이 제일 짙은 편입니다. 당조팝나무나 아구장나무, 떡잎조팝나무처럼 학명의 변경이나 통합, 분류상 논란이 여전한 종류들도 여럿 됩니다. 조팝나무는 관상용이나 생울다리로 또는 토양보호나 잡초방지용 지피식물로도 심어지며 잎은 여러 나방 종류 애벌레나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어린 수는 나물로 뿌리는 소엽 화근이라 하여 해열 수렴의 작용이 있어 민간에서는 발열, 인후통, 설사 등의 치료에 활용되었다고도 합니다. 동의보감 등에서 학질 치료용이었다는 상사는 이름 때문에 조팝나무로 오해되기도 하나 효능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스피린의 원료로 쓰이는 열애해살이풀, 너릅트리풀도 이전에는 조팝나무와 같은 속의 식물이었고 조팝나무 뿌리에서도 해열과 최토 성분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조팝나무의 잎에서는 신경세포의 보호와 항산화, 항염작용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에 유효한 성분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듯이 아주 평범한 나무이지만 가지마다 흰구름처럼 가득히 꽃을 피워올려 마침내 이렇듯 꾸밈없이 아름다운 순백의 정갈한 꽃차례를 펼쳐내는 조팝나무의 모습은 수수한 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줍니다. 익숙하고 소박한 밥의 모양을 닮았다는 점에서 더욱 가까운 내 이웃처럼
정겨움을 느끼게 하는 나무입니다. 조팝나무처럼 별로 드러나지도 특별할 것도 없지만 이 나무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조팝나무와도 닮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바람은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행복에 젖어들게 합니다. 봄의 끝자락 조팝나무에 하얀 꽃잎이 날리는 날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살포시 떨어져 내리고 싶습니다.